자, 마침 하니까야 6가지 청정경 112경이고 92쪽. 지난번에 우리가 인습에 의한 4가지. 그래서 본 것에 대해서 보았다고, 들은 것에 대해서 들었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 생각했다고, 안 것에 대해서 알았다고 하는 것이,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인습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4번까지 읽었는데 4번 다시 읽어보면은 비구들이요, 번뇌가 다했고 삶을 완성했으며 하면서 번역을 하셨는데, 삶을 완성했으며가 아니고 수행을 이루었으며 라고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수행을 이루었으며 하는 것은 전재성 박사의 번역인데, 그 번역이 삶을 완성, 그 이유는 말 안 해도 알겠죠? 제가 완성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런 거 불교적이지 않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할 바를 다 했고 짐을 내려놓았으며 참된 이상을 실현했고 삶의 족쇄를 부수었으며 하는데, 이기도 삶이라는 것은 존재가 뭐냐면 요규, 세규, 무세규 하는 존재입니다. 존재의 족쇄를 부수었으며 구경의 지혜로 해탈한 비구는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이와 같이 설명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뒤에 계속 이 문단이 나오더라도 이런 의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복적으로 나와도. 도반들이여, 나는 볼 때 홀리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하는데, 저항하지 않고가 아니라 적당한 말은 빠져들지 않고, 볼 때 홀리지 않고 빠져들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매이지 않고. 예. 때로 이제 이 벗어나고를 구속되지 않고 이렇게 번역하는데, 벗어나고가 번역상으로는 오히려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더 좋습니다. 그래서 벗어나고 자유롭고 한계가 없는 마음으로 머뭅니다. 그러니까 볼 때 본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운이 있지. 그 여운이 홀리지 않고 빠져들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매이지 않고 했을 때, 그 여운에 내 마음이 끌리지 않고, 그래서 끌리지 않고 그것에서 벗어나고 자유롭고 한계가 없는 마음으로 볼 때, 그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들을 때도 그런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생각할 때도 내지는 알 때도 홀리지 않고, 93쪽이죠. 홀리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빠져들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매이지 않고 벗어나고 자유롭고 한계가 없는 마음으로 머뭅니다. 도반들이여, 나는 이 4가지 인습적 표현들에 대해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아서 집착 없이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안에 내용보다는 인습이라는 거예요. 인습. 그 인습이라고 했을 때, 이 인습은 내 경험에 따른 인습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집단 구성원들에 따른 인습도 있겠죠. 그 인습에 따른 그래서 우리 최영 장군이 뭐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했지만은, 우리가 인습적으로 따지면 황금이 돌이에요. 금값은 자꾸만 올라가요. 이래야 되는 겁니다. 금값은 자꾸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게 인습이 마음이 그렇게 끌려가지만은 그것에서 해탈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때 지금 우리 주가 보면 막 가격 변동 이래 보는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 금융위기 때 미국 은행이 망했어. 그죠? 다 망해가지고 난리 났어요. 그때 주가가 폭락하고 나는데 그대로 있었어요. 지금 보면은 그때 오히려 주식을 사가지고 가만히 기다렸으면 엄청나게 부를 이뤘어. 예. 결국 그 난리가 나도 올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조금 떨어지는데 마음을 둬야 되겠어요. 자연히 오르게 돼 있어요. 오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그게 사람의 욕망의 추구입니다. 욕망의 추구는 자꾸만 더 가지고 문명을 더 발달시키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반대급부도 있지만은 그냥 좀 기다리면 돼. 근데 기다려요. 그냥 그 욕망에 사무쳐서 내가 참을 수가 없어. 욕망에 사무쳐가 참을 수가 없어 가지고 이 변덕 뿌리고 저 변덕 뿌리고 난리가 나거든. 그러지 마시라라고 해도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말라는 놈도 그날 저녁에 난리가 나. 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게 욕망의 정체가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홀리지 않고 홀릴 수밖에 없고 안 빠지려고 그러는데 빠지고 집착만 하고 자꾸만 잔영으로 그 생각만 나고 삶이 거기에 매여 있고 그래서 구속되고 부자유한 그런 삶을 자꾸만 산다고. 욕망에서 한 켠 딱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좋단 말이에요, 좋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한 켠 딱 벗어나서 우리 뭐 명진 스님도 한 켠 벗어나서 편안하게 제주도 그 절에서 잘 지내려고 하다가 그냥 바다에서 그냥 너무 자유롭게 수영하시다가 가신 것이. 어. 자 그런 것들이 그분이 인제 보건사에서 나왔을 때는 많이 불편하셨던가 봐요. 그랬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지나 보면은 다 그냥 봉사 주지를 꼭 누가 해야 돼요. 그냥 돌아가면서 하는 거야. 공찰이라는 게. 그래서 돌아가면서 예 하는 거지. 나도 뭐 대원정선 누가 지금 맡아주는 사람만 있다면 얼씨구라도 더 왜 왜냐하니까 그게 부담감이 훨씬 덜하잖아요. 어. 한 손으로 드는 게 나아요? 양손으로 드는 게 나아요? 한 손 드는 것보다 양손 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양손 드는 게 나아요? 맞잡아 드는 게 나아요? 맞잡아 드는 게 낫습니다. 아니고 내 손은 놔도 되고 다른 사람이 짊어지면요 더 편하지. 근데 그걸 못 놔 가지고 한 손 들었다가 양손 들었다가 맞잡았다. 요게 지금 그 판이라는 거야. 지가 다 먹으려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아이고 억지로 더 양손으로 들려다가 맞잡아서 어떤 집단 만들어 가지고 양쪽으로 들라고 하다가 라고 하는데 결국 나중에 다른 쪽으로 갔는데 '나는 놓쳤다.'라는 건 생각을 하는 거야. 놓친 거요. 안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그 부담을 짊어진 거야. 놓친 게 아닙니다. 근데 자기는 놓쳤다니까 놓치니까 아깝지. 놓치니까. 자꾸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유로워지지 못하는 거죠. 자유로워지지 못하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요즘 부산 다니니까 걱정들 많이 해 주시는데 부산 가서 인제 사람들 만나고 하는데 아니 뭐 그게 크게 막 잘 되게 하려면은 부담스럽지. 예. 뭐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잘 될 일도 아니고. 근데 시험시험 사람들 만나러 가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부담되는 것도 아니고 실은 그 법당을 할 때 크게 욕심을 안 부리고 그때 공부하던 사람들 좀 더 편하게 모여야 되겠다는 정도로 지금 마련한 거예요. 네. 편하게 마련하게 해야 되겠다는 정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제가 부산에 강의 그분들하고 만나려고 내려갈 때 세가 100만 원씩 했다니까. 근데 그거 사니까 이자는요 세보다 더 싸. 그러면요 100만 원 내야 되겠어요? 더 싼 거 내야 되겠어요? 더 싼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안 돼서 그렇게 해서 그냥 수월하게 다녔기 때문에 지금도 마음 한켠으로는 '아이고 뭐 사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더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지만 굳이 무리해서 내지는 또 가서 수월하게 만나고 오면 되잖아요. 요즘 내려가면은 지난번에 점심 굶어 가지고 내려가면 이 점심시간이 어중간할 때가 있습니다. 내려갔더니 크림빵을 보살님이 사 왔더라고. 크림빵을 너무 맛있게 먹었지. "아유 나 크림빵 좋아합니다." 이랬더만은 그다음부터 크림빵 좋아하는 줄 알고 매주 사 온다. 크림빵 매주 그 좀 일주일 동안 빵 생각이 안 나. 그또 그분도 꼭 앞에서 한 개 먹어야 속이 편한 양반이에요. 뭐 좋죠. 그죠? 뭐 그것도 기분 좋고 이래도 좋고 뭐 저래도 좋고. 그게 뭐 재밌어요. 재미있는 데가 많고. 지난번에 또 우리 보살 하나 한 사람은 시집 갈 때까지 한 선을 30번 넣어봤대. 자기 아버지가 강제 선을 보게 해 가지고. 그 선본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배 잡고 떼굴떼굴 굽는 줄 알았다고. 누가 그런 이야기하면 재밌게 해줄 거야. 뭐 생각해 보면은 꼭 뭐 해서 뭐 절이 융성하고 뭐 내지는 뭐 신도들이 많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사람들 만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사연들 있고 하는 것들이. 예. 그랬을 때 너무 뭐 그냥 끄달리거나 뭐 집착하거나 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다가 또 좋은 인연도 생기겠죠. 자
그래서 해탈했습니다. 5번 비구들이여 그런 비구에게서 좋습니다라고 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좋습니다라고 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 뒤에 그다음 질문을 해야 된다. 이제 질문이 다음 했을 때는 이 질문의 다음이 연결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지금 읽으셔야 됩니다. 도반이요.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아람 정등각자이신 그분 세종께서는 집착의 대상인 다섯 무더기 오치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는 인습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다음에 오치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인습에 대해서 사람들은 본 것을 봤다고, 들은 것을 들었다고, 생각한 것을 생각했다고, 그다음에 안 것을 알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각기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각기 다르게 이야기하는 이유의 일반론이 뭐냐면 오치온 때문에 그렇다. 오치온 때문에. 그 오치온이 우리 잘 아는 색수상 행식이죠. 그죠? 그래서 온 하잖아요. 온이라는 말은 다시 말로 쌓였다는 얘기잖아. 쌓였다는 것은 과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쌓이는 과정이 있다는 거야. 그 쌓였는데 그것이 다섯 가지로 분류해서 쌓여왔다는 거야. 색수상 행식으로 쌓여왔다는 거야. 색이라는 것은 기질적 측면에서 여기서는 물질이라고 번역했는데 기질적 측면에서 쌓여왔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무슨 물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물리학 일반이나 과학 일반으로 우리가 우리 지식을 광범위하게 넓힐 필요는 없잖아요. 기질적 측면이라는 것이 체질적,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떻게 성별이나 체질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성별, 체질적 측면에서 쌓여왔더라는 거예요. 성별로 나뉘죠, 그죠? 성별로 나뉘는데 성별로 나뉘면서 어떻게 체질적 어? 쌓임이 있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느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감정적, 정서적 쌓임이 있더라는 거죠. 감정적, 정서적 쌓임이 있더라는 얘기. 내지는 또 표상적, 인지적 쌓임이 있더라는 거예요. 인지적 쌓임이 있더라는. 그 다음에 인지적 쌓임이 있고, 그 다음에 의도, 추구의 쌓임이 있더라는 거예요. 추구의 쌓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식의 쌓임이 있더라는 거예요. 인식의 쌓임이 있다. 그러니까 배고프잖아요. 내가 몸에서 배고픔을 시장기를 어디서 느껴요? 시장기를 몸에서 먼저 몸을 유지해야 되니까 배고픔이 느껴지잖아요. 몸에서 느껴지잖아. 느껴지면 배고프면은 어떻게 해요? 시장기 확 생기면서 예? 빨리 뭔가 먹어야 되겠다는 조급함이 생기잖아. 뭔가 먹어야 되겠다는 조급함이 생기면 맛있는 게 떠올라요. 무엇이든 무엇이든 단순한 게 막 떠오르지. 어. 아니 좀 배가 좀 적당하고 이래야 맛있는 것도 이것도 저것도 생각나지 배고파 봐요. 예? 그냥 밥 물 말아 가지고 김치만 있어도 어 좋을 것 같은 그게 탁 있잖아요. 당장 먼저 탁 떠오르는 게 있어. 그래서 추구하잖아. 예. 추구해서 인식했을 때 여러분들 뭘 먼저 탁 찾게 돼요, 인식에. 밥을 찾아요, 뭘 찾아요. 집에 가서 배고프면요. 집에 아무도 없어. 그럼 어떻게 냉장고 열어보고 예? 밥통부터 열어 볼 것 아니요. 냉장고 열어 밥통 열어본다 했을 때 그게 뭐냐면 느낌에 있어서 표상이고 냉장고 안에 뭐가 들을 줄 알고 열어보느냐고 표상이지. 그지? 그 안에 음식물이 저장돼 있으니까. 그래서 보면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지. 추구고. 자기 추구가 있을 것 아니요. 자기 추구가 있을 것 아니요. 그 다음에 해서 먹으면서 이래 먹으면 아 이것도 괜찮네. 내지는 아 다음에 이렇게 먹어야겠다라는 분별식이 생기잖아. 음, 분별식이 딱 생깁니다. 저도 이제 아침에 아침 식사 간단히 먹잖아요. 근데 간단히 먹 지금 반드시 밥을 먹거든 아침은. 밥을 먹는데 보통 계란 프라이 해 가지고 네. 여러분 이제 콩장 갖다 주고 뭐 지난번에 새우 인제 볶아 가지고 예? 하잖아요. 그냥 같이 뿌립니다. 그걸 한 개씩 언제 그 콩 한 개씩 있잖아요. 집어 먹으면은 속이 터져 가지고
그 임금비도 안 나오는 일이거든. 그렇다고 숟가락으로 퍼먹는 그건 그렇고, 그래서 그냥 밥 비벼 같이 먹으면은 그냥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먹는 거 보면은 그 만들어 준 사람은 '아유 내가 그냥 저렇게 잘 만들어 왔는데 그냥 아침에 이걸 턱 부어 가지고 이래 막 비벼 먹나.' 그건 내 맘이니까. 준 사람은 생각하지 마시라. 그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먹는 것이 색수상이지 각자 요령대로 내지는 다 다르겠지. 살아온 가정이나 그게 어떻게 해요? 인습이 있다면은 개별적 습관도 있겠지. 그 개별적 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언어로 표현한 것이 오온 하는 거예요. 온. 그것을 집착하니까 나라고 집착하니까 오치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섯 가지 무더기에 대해서 맨 오 5번 아랫줄이죠.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아서 지착 없이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했습니까?" 라고서 "오치오는 어떻게 보느냐?"라는 질문을 해서 6번 "비구들이여 번뇌가 다했고 수행을 이루었으며 할 바를 다했고 짐을 내려놓았으며 참된 이상을 실현했고 존재의 족쇄를 부수었으며 바른 구경의 지혜로 해탈한 비구는 자연스럽게 이와 같이 설명할 것이다. 도반들이여 나는 물질은 힘이 없고 변하는 것이고 물질은 이제 물질은 색이라는 말을 물질로 이분들은 번역을 했는데 체질이죠. 그죠? 체질. 내 육체는 육체는 힘이 없고 본성이 여기서 본성이라 하겠지만 고유한 성품, 고유성이 변하는 것이고 내 육체라는 것은 고유성이 있어요. 변하는 것이에요. 변하는 것이죠. 예. 이 본성이라 표현했는데 본성이라는 말보다는 고유성. 음. 변하는 것이죠. 변하는 것이고 안식을 주지 못한다고 알고서 몸이 편하면 좋지만은 안식을 주지 못하죠. 내가 지지난주 초하루가 껴 있어서 부산 갔다 와서 새벽장 보고 초하루하고 막 이러니까 힘들었는가 봐. 힘들었는 지난주 화요일 날 부산 갔는데 막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 몸을 끌고 다시 와서 목요일 강의했잖아요. 목요일까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자려고 했는데 금요일 날 오후 4 시가 돼서 이 법당 청소 인제 쭉 하면서 4 시가 돼서 저는 낮에 잠을 안 잡니다. 드러눕지도 않고. 왜냐면은 들어 누우면은 게으르다라는 내 나름대로의 생각? 낮잠 자면 밤잠이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안 자는데 그냥 4시 반에 쓰러졌습니다. 도저히 못 견뎌서. 그래서 그때 자서 7 시에 일어나 가지고 우유 한 컵 먹고 계속 자기 시작해 가지고 그다음 날 아침 5 시까지 계속 잤습니다. 그 모르는 거지. 이놈은 또 커피도 문제야. 각성을 시켜 가지고. 어. 그래서 그냥 푹 자고 나니까 이제 좋아졌죠. 좋아져서 예. 어제 그냥 싱그럽게 일요일 날 법회를 했는데 아이 내 몸이 괜찮아요. 뭐냐면은 이 막 이것도 많이 쓰면 안식을 주지 못해. 안식 주지 못해. 이거 보살님들 몸살기 막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팔다리 아프고 예. 더구나 이 아파 보세요. 다른 거 생각나는가? 온통 이것만 생각납니다. 그래 저도 막 제 몸 대충 하는데 이는 65 세까지 어떻게든 내가 그냥 끌고 가 보려고 열심히 애낍니다. 안식을 주지 못한다고 알고서. 65세 되면 2개 준다면 임플란트. 그때까지 내가 열심히 못한다고 알고서 그러니까 "나한테 딱딱한 거 주지 마. 그 옥수수 가져와 가지고 옥수수 권하고 이러지 마세요. 그게 나는 관리하는 데 안 좋아." 어. 못한다고 알고서 육체에 대한 끌림과 집착 또한 육체에 대한 마음의 고집과 천착과 잠재 성향 이렇게 이야기하는 잠재 성향이라는 게 번뇌의 잠재적 성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번뇌의. 이 잠재 성향이라는 것은 번뇌의 잠재적 성향을 부수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단어는 오온이라는 단어 온이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싶었냐? 번뇌의 잠재적 성향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음.
번뇌의 잠재적 성향. 그래서 아누사야라는 말이, 아누사야라는 이야기가 힌두 신화에도 나오는 뭐 여신의 이름이고 다 이런데, 그 뭐냐 그거 제쳐놓고 불교 안에 쓰는 내용은 번뇌의 잠재적 성향을 이야기합니다. 자, 번뇌의 잠재적 성향 그러면 어디서 나왔어요? 인습에서 나왔다. 인습에서 뭐가 나와? 번뇌의 잠재적 성향이 어디에? 그 인습이 온 색수상 행식으로 잠재화되어서 그 성향들이 차곡차곡 쌓여왔더라는 거예요. 그 쌓여와서 뭐냐면은 나라는 놈이 마치 번뇌적 잠재 성향에 있는 줄 모르고 뭐지야? 개체적 나로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을 우리 유신견 이렇게 해요. 유신견. 개체적 나로 있다고 착각하는 것. 근데 이 잠재적 성향은 인습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인습에 의해서 쌓였다는 이야기는 분리했으면 배척했겠지. 유리하게 쌓였잖아요. 뭐를 중심으로? 나라는 집착으로 자꾸만 쌓아왔다. 나라는 집착, 나라는 가래로 5가지 뭉태기를 자꾸만 쌓아왔다. 그래서 인습, 그 다음에 잠재적 성향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숙지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적 성향을 부수고 탐욕을 빗바르고, 그래 잠재 성향을 우리가 불교 아비달마에서는 7가지 수면이라 그래요. 수면. 수면이라는 게 따를 숫자에 면, 잠잘 면자. 잠재적으로 따라온다. 알아서 수면. 실수면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탐진치 만의견에다가 애, 애라는 것은 자기애, 가래, 가지에서 7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탐진치 만의견은 뭐야? 선천적인 거야. 선천적인. 선천적이라고 했을 땐 모든 사람들한테는 그게 내재적으로 갖춰져 있는 거예요. 내재적으로. 그러니까 불교 마음 공부를 하려면은 어? 이 7가지 내지는 6가지 근본 본뇌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 왜? 잠재되어 있는 거니까 이미. 잠재되어 있는 거니까. 잠재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잠재되어 있는 걸 모르고 자꾸만 유토피아 찾아서 뭐 초월적 어떤 것을 찾아서 그 추구를 한다고 해가지고 잠재적 성향이, 이 번뇌의 잠재적 성향이 고쳐지겠어요? 안 고쳐지겠어요? 하나도 안 고쳐집니다. 하나도 안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다 뭐냐면 위장에서 위선적으로 예? 말만 그렇게 번드르하게 나오는 거지, 요거 하나 뜯어 고치지 못하면은 참회라는 걸 할 수가 없어. 참회라는. 참회가 안 되면 자기 평가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자기 평가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거 모르고 자꾸만 자기 잘못된 거는 그냥 과오나 내지는 자기 어리석은 거는 억압해 가지고 모른 척하면서 겉으로 드러내게 막 세련되게 참하게 이렇게 다 꾸미지. 음, 그렇게 하는 것은 마땅하지 못하다. 자, 그래서 탐욕을 빗바래고 소멸하고 버리고 완전히 놓아버렸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해탈했다고 꿰뚫어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해탈은 인습에 대한 해탈이지. 인습에 대한 해탈은 내가 본 것에, 들은 것에, 뭐냐면 생각한 것에, 안 것에. 그럼 왜 이렇게 보고, 듣고, 생각하고, 아느냐 했을 때는 5가지로 우리는 잠재적 성향을 구분해서 볼 수가 있더라는 얘기. 5가지로. 뭐냐? 색수상 행식의 5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내가 본 것에 대해서 봤다고 못하고 다르게 보느냐? 또 왜 편협되게 보느냐라고 했을 때는 잠재적 성향이 그렇게 있더라는, 색수상 행식에 대해서 잠재적 성향이 그렇게 있더라는 거지. 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꾸 공부해보고 파악해보고 하는 것이 공부죠. 아니 뭐 사람은 1번 인습적인 거에 대한 것만 회고적 반성만 있다 하더라도
괜찮은 사람, 괜찮은 사람. 그런데 사람들은 반성하고 살아요? 옳다고 살아요? 예. 옳다고 살면은 계속 그르칩니다. 반성하고 살면은 수정의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반성하는 게 참으로 좋습니다. 성찰하는 게 참으로 좋고요. 또 반대로 나는 느낌. 내 지금 현재 정서적 상태나 감정적 상태가 정서적 상태나 느낌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여기에서 누가 합니까? 충동에 예? 그냥 빠져 있는 사람이라든지 없으니까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로 하면은 느낌의 파생 상품인 감정이나 정서로 가면은 그 감정이나 정서적 상태에 대해서 이게 번뇌적 성향이 있다라고 파악하시는 게 좋다고. 어, 감정이나 정서적 상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 일이 생기면은 내가 갑자기 울컥하고 눈물이 나. 울컥하고 눈물이 울컥하고 눈물이 나는 것이 내가 감정 표현을 잘 하는 것일까? 아니면은 어? 내가 어려운 일이나 막 힘든 일 내지는 대단한 일에 대해서 울컥해서 감정 표현을 잘하면 좋잖아요. 예. 그러면 울컥하고 눈물만 날까? 안 그러면은 그 울컥하고 눈물 나는 변화에 대해서 바라본다면은 어떤 일에 어려운 일에 대해서 눈 감을 가능성도 있을까? 그것까지 봐야 된다. 울컥하고 눈물 나잖아요. 예. 눈물 나요 내지는 아니 저도 바늘로 찌르면 피 한 방울 안 났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바늘로 찌르면은 아픕니다. 그래서 뭐 좀 장면 이상한 그것만 봐도 울컥해져. 아니 그전에 드라마에서 무슨 좋은 장면 이런 장면 나오면요. 울컥해요. 쟤들 왜 저러나 그래. 쟤들 왜 저러 요즘은요. 뭐 저거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아니 드라마니까 어떻게 해요. 원래 그렇게 쓴 거야.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런단 말이야.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가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겁니다. 내 마음이 좀 예? 여려졌구나. 여려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그게 부딪힐라 할까요? 조금 돌아갈라 할까요? 돌아. 예. 나이 들매 병통입니다. 조금 어려운 일이 나에게는 이제 안 왔으면 내가 피했으면 하는 것도 역시나 같이 있습니다. 내가 좀 마음이 여려졌다라고 했을 때 예. 그래서 뭔가 예? 어떤 창조적 추구를 하려 그럴까요? 뭐 하던 대로 하려 그럴까요? 하던 대로. 그 루틴을 안 벗어났으면 하고요. 조금 더 유지되었으면 하고요. 요렇게 자꾸만 빠지잖아요. 요것에 대해서 아니면은 불편해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라는 것이 내가 정서적으로 함양이 된다고 해요. 함양이 된다는 이야기는 정서적의 상태가 좀 더 추가되는 거지. 추가되는 거야. 정서적 폭이 좁아지는 거야. 정서적 폭이 좁아지는 겁니다. 정서적 폭이 좁아지면은요. 감정은 날카로워지고 드세집니다. 쉽게 화를 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꾸만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있겠죠. 또 그런 것들도 내 번뇌적 성향 안에 뭐 있지? 탐진치 만 의견의 애가 있잖아. 애가 자기애라 그랬잖아요. 자기 이익. 그것에 따라 자꾸만 좁혀 간단 말이지. 조심해야죠. 조심해야죠. 그래서 좁혀 가야 될까요? 좀 더 넓혀 가야 될까? 넓혀 가야 되는 게 나이 들어서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젊어서는 지금 못했던 일 새로 하면 되고 안 됐던 일은 바꾸면 되고 하지만은요. 나이 들어서는요. 못했던 일 못합니다. 안 됐던 일 못 바꿉니다. 그러면요. 못 바꾼 거 그냥 그대로 볼 줄 알고 예? '안 되구나.'라고 체념할 줄도 알아야 내가
타격을 안 받는다고. 근데 아유 그냥 그냥 예 안 돼야 돼. 요거라도 쪼끔 더 됐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감정적으로 나서 정서적 상태가 자꾸만 예 편협해지면은 생기는 문제 예 인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표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인지잖아. 이미지. 예. 구체화시키는 것. 이미지. 에 이게 인제 우리가 경험적 상태로 보면은 많은 경험을 못 하지. 소위 이야기해서 요즘 애들 노래 모르잖아요. 알려고도 안 합니다. 왜요? 내 결하고 달라서 듣기가 힘들더라고, 듣기가. 그래서 내가 뭐 요즘 뭐 BTS만 해도 원로 가수잖아. 걔도 원로 가수 우리나라에서는 원로 가수지. 아 이거는 또 뭐 BTS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난리 날라. 어. 그런데 뭐 하는데 저는 어떻게 BTS 노래 한 곡도 몰라요. 그냥 지난번 빌보드 1등 올라간 거 뭐 말고는 한 곡도 몰라. 근데 뭐 조용필이 신곡 발표했다면은 한 번은 들어봐. 한 번은. 인제 고런 것들이 내 표상의 한계야. 내가 구체화시키는데 뭔가 좋아한다고 했을 때 기호로 따지면은 기호를 구체화시키는 데 있어서 한계가 거기에 딱 가두어져 있다니까. 요거 이게 한계로 있어야 돼요. 이게 좀 넘어서야 돼. 넘어서야 돼. 어제 우리 절에 반찬이 리코타 치즈가 내가 나오는 무슨 절에 없습니다. 어. 나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그게. 나 처음에 두부인 줄 알았거든. 음. 근데 야 이거 뭐야 이거. 그래서 나오잖아요. 어. 난 뭐 그래 그것도 난 좋다고 생각하고 예. 뭐 꼭 그전에 우리 구태연하게 해 먹을 필요가 뭐 있냐고. 좀 다르게 해 먹을 필요도 있고 뭐 할 필요도 있고 예 하는 거지. 이제 고런 것들이 뭐냐면은 인지의 내지는 내가 구체화 내 느낌이나 정서적 상태를 구체화시키는 데 있어 다양한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라는 건 다양한 거니까.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확장시켜야 정서가 좀 더 뭐냐면 도움을 받을 건데 이게 그냥 만날 나는 뭘 하고 싶은 게 많아. 쉽다고 했을 때는 느낌하고 행위 결합돼서 하지. 하고 싶은 게 많은데 해요. 그냥 마음속에 그렇게만 있다가 하도 해도 못해. 어떻게 할 줄도 모르지. 그게 인제 상에서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정보들을 간파하고 뭐 하고 하면은 참 에 좋겠죠? 그죠? 상은 다양성이잖아. 상은 다양성. 다양성에 대한 뭐냐면은 에 나의 관심을 넓혀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다음에 추구, 의도.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음? 당연히 어제 제가 뭐 이야기하다가 행동에는 관성이 있고 그다음에 말에는 습관이 있고 그다음에 마음에는 상태가 있다. 심리적 상태. 요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심리적 상태만 이야기한다면은 인제 어제 신구의 3 업에서 그냥 내가 수용적 입장에서만 이야기했지만은 심리적으로는 의도가 있죠. 추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추구가 몸으로 의한 추구인지 내 느낌으로의 추구인지 내 지식으로의 추구인지 아니면은 그냥 망상적 추구인지 아니면은 기획적 추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잘 보면 되는데 그 추구가 과연 올바른가 했을 때 참 이게 소중한 겁니다. 나의 추구가. 나의 추구가. 그러니까 나의 추구가 어 어 그 영화 오디세이 보고 와서 저한테 오디세이 보라고 막 보살님들이 추천하고 저는 인제 아이 이왕 볼 거 아이맥스로 한번 볼 거라고 기다립니다. 기다려서 한번 10월 달쯤 되면 뭐 표 생기겠지. 그럼 끄트머리를 가서라도 보려고 지금 아이맥스 뭐 암표가 뭐 10만 원 한다는 쩐다나 뭐 하니까 그런데도 어쨌든 뭐 오디세이 안의 내용은 어
아는 거니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보고 와서 보라고 권하잖아요. 그렇게 뭐냐면 영화 괜찮은 거 나오고 공연 괜찮은 거 나오면은 "보고 왔다."라고 이런저런 표시를 하는 것들이 좋죠. 왜냐니까 아니 뭐 댁에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 그냥 마트만 왔다 갔다 해요. 그래도 여기저기 다 다니는 데가 있고 여행도 다니고 내지는 친구도 만나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 생활의 반경을 여러모로 넓히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행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 행에 선한 의도가 있는지 악한 의도가 있는지 아니면 공익적 추구가 있는지 아니면 진리에 대한 추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 각기 다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왜 뭐가 결정하느냐? 인식이 결정하는 인식. '세상을 어떻게 내가 인식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선의 축으로 인식하고 있는 건지 내가 될 수 있는 대로 좋게 참 착하게 선행을 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인식적 추구가 뭐냐면 행해서 그렇게 선한 축으로 나타나겠지. 아니면 공익적 축으로 내지는 진리에 대한 축으로 많이 나타나잖아요. 어 저 역시도 이제 올 가을 되면은 이제 장편 소설 대문호들이 썼던 장편 소설을 한번 다시 도전해 볼까 합니다. 시를 읽는 거는 너무 짧아서 금방 획 읽고 그냥 던지는 것 같아서 요번 가을은 쪼끔 좀 눈이 덜 나빠지기 전까지 장편 소설을 하나 봐야 돼서 특히나 인제 '외국 장편 소설을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일본이 까마라조프의 형제들인데 너무 길더라. 엄청 요번에 완역돼서 나온 거 보니까 700 페이지짜리가 3 권이 있는데 근데 제가 그때 어릴 때 그 책을 읽었을 때 느낌이 막 인간 군성에 대해서 막 내 감정이 요동치는 걸 느껴서 그 경험이 지금 내가 사람들을 대하고 파악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그렇게 느껴질까라고 했을 때는 좀 궁금해요. 제 감정이 어떻게 갈 건가. 인간 욕망의 군상 있잖아요. 그 안에 막 적나라하게 나오잖아. 참 그렇게 적나라하게 적을 수 있는 작가도 참 대단하고요. 막 그래서 그렇게 갑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제 색수상 행식의 잠재적 성향이 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잠재적 성향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도 다 잠재적 성향이 있겠죠. 색에 대해서, 수에 대해서, 상에 대해서, 행에 대해서, 식에 대해서 다 잠재적 성향이 있을 겁니다. 자, 7번 비구들이여 그런 비구에게서 "좋습니다."라고 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좋습니다."라고 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뒤에 그다음 질문을 해야 다 그다음 이게 인제 불교의 카리큘럼과 마찬가지죠. 교과 과정. 도반이여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아라한 정등각자이신 그분 세종께서는 6 가지 요소 다투를 인제 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개. 개 할 때는 뭐 우리 동양적 표현으로 영역의 표현이 개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투라는 말을 "오명지 가서 빨리 나오래라. 신경 쓰이게 하지 말고." 지는 잘한다고 빨리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나는 굉장히 걸거치는 상황이지. "나중에 해라." 그래. 그래서 다투라는 표현이 여기서는 요소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요소. 요소할 때 앞에 글자 2 개를 딱 붙여야 된다. 구성요소 하면서. 구성이라는 말을 2 글자를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구성요소. 구성요소 했을 때 구성이라는 것은 전체적 덩어리지. 구성은 조합이라는 말이잖아요. 조합. 조합이. 조합이라는 말에서 요소는 조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섞이는 거야, 안 섞이는 거야? 요소라고 표현하면은. 조합이 되어 있지만은 섞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단순히 요소랑 각기 떨어지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조합되어 있다는 거야. 조합되어 있는데 이것이
믹스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예? 혼합되지 않는 혼합되어서 다른 걸로 변질되지가 않는다. 변질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걸 요소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구성 요소라는 그래서 구성이라는 단어를 더 붙여주면 좋고 이 이제 동양에서 중국에서 계라고 했을 때는 영역이라는 표현도 있지만은 계라고 했을 때는 계층의 뭐냐면은 계는 영역은 또 다른 영역이 있는 거지. 그 영역이 서로 겹쳐요, 안 겹쳐요? 그래서 계층적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해서 계 예 해서 계층의 뜻이 또 있는 겁니다. 계층의 뜻이. 자 그래서 여섯 요소들을 바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여섯인가 해서 땅의 요소.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지수화풍이라는 4 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우리가 기본되어 있고 여기에다 공식이 합쳐져서 세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지수화풍 공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론이지. 이거는 뭐 인도뿐만 아니라 예 저 그리스에서도 옛날 뭐 다 소위 이야기해서 기원전부터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의 기본 원소 내지는 이런 것들의 사유의 밑자락입니다. 밑자락 기본.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불교는 특히나 세계를 인도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수화풍 공식으로 세계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 그 지수화풍 공식이라 했을 때 지수화풍은 물질적인 것이죠. 그죠? 그다음에 공하면은 지수화풍은 어쨌든 공간과 어우러져 있잖아. 지수화풍이 지 혼자 딱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공간과 어우러져서 지수화풍은 이렇게 조합되어 있고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지수화풍 공만 있어요. 식도 있어요. 그래서 식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또 아르마리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게 식이라는 건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 음. 지수화풍 공식 해서 세계는 물질적 지수화풍과 그다음에 비물질적 공간과 그다음에 생명이라는 식이 어우러져서 세계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 거지. 파악을 하고 있는 거지. 파악하고. 자, 그것을 이제 요소라고 이렇게 파악한 겁니다. 불교에서는 이 지수화풍 공식이라는 일반론에 대한 요소를 쓰는 것을 18개로 이야기를 합니다. 18가지 뭐야? 다투, 요소. 이게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및 촉법, 그 다음에 안식에서 뭐냐면 의식까지. 그래서 그것을 18가지, 18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는 욕계, 색계, 무색계도 다투입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도. 즉 욕망의 요소, 색의 요소, 무색의 요소 다투입니다. 다투입니다. 또 법계, 달마 다투. 그래서 법계도 이 뭐냐면 다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법계도. 그 법계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치를 깨달아 보면 세상이 법계라는 거예요. 욕망의 차원에서 보면 욕계지, 세상은. 욕계지. 욕망의 요소만 보일 거잖아요. 색의 요소로 보면 색계지. 색계라고 이야기할 때는 물질적, 우리가 색계가 그거지. 그래서, 어,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게 다 색계잖아. 예? 뭐, 상대성, 이게 다 색계잖아요. 색계. 라고 이야기한 무색계는요. 무색계는. 뭐, 세계 우리가 상상의 세계. 우리 마음 안에서는 상상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법계는, 우리가 연기법을 깨달았을 때 세상은 법계가 되는 겁니다. 법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계, 법의 요소, 이게 뭐냐면 따로 떨어져 있는 거야. 아니면 조합돼 있는데 관점이 다른 거야. 조합되는데 관점이 다른 거지. 그다음에 부처님 사리도 이제 다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리. 다투라고. 요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용도로 쭉 다투라는 언어가 쓰입니다. 다투라는 언어가 쓰이는데 그 일반론적으로 지수화풍 공식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다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분류한 것으로 마찬가지로 우리도 앞으로 분류할 건데 이 분류하는 정신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가 이 뭐냐면 질문, 지수학분 공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 땅, 물, 불, 바람, 후공, 아르마리의 요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96조. 그래서 이 6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7번의 맨 마지막 줄 존자는 이 6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아서 지착 없이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했습니까? 해탈했습니까? 이번에 부산 가니까 아유 나는 체질에 목이 많아서 고기를 많이 먹어야 돼. 체질에 목이 많아서 체질에 뭐 화가 많아서 체질에 수가 많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 체질에 화가 많으면은 어떤가요? 그 사주봉 뭐 오행으로 해가지고 그 이제마 있잖아요. 그 사상의학에도 그 소민 소양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상의학에도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은 사주 보면은 또 사주 오행으로 체질도 따지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은요, 녹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게 3대 영양 요소입니다. 이게 균형 잡혀야 사람은 좋아요. 아니고 과해지면요, 그냥 영양 불균형이 생겨가지고 예? 안 좋아져. 그래서 예, 우리 자원행보살 고기가 싫다 하더라도 예? 계란은 먹어야 돼요. 예? 단백질들은 두부, 식물성 단백질은 섭취를 해야 이거에 손실이 안 생겨. 어, 살 빼려고 내가 당도 걱정이 되고 탄수화물 안 먹잖아요. 탄수화물 안 먹으면 여러분들 매가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에너지는 탄수화물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아침에 특히 탄수화물을 안 드시면 머리가 안 돕니다. 우리는 가만히 요거만 뭐냐 몸뚱아리에 얹고 있어도 에너지 25%가 올랐습니다. 얘가. 아무 생각 안 하고 요에 딱 얹어져 있는 상태가. 근데 여기서 조금만 생각하면요. 막대한 에너지를 씁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이 생각 저 생각 별 생각 다 하잖아요. 피골이 상접해집니다. 왜? 이쪽으로 에너지가 다 뺏기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반드시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많이 움직인다고 해서 탄수화물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 사유활동을 많이 해도 탄수화물은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적절하게 섭취하는 게 좋겠죠. 지방은요. 지방 없으면 큰일 납니다. 나도 안 그래도 내가 지금 의자 앉아 있으면 1시간 이상 앉아 있잖아요. 지방이 얇아져 가지고 아파. 아파. 그래서 내가 이 방석을 하나 놔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합니다. 예. 구조는 안 아프거든요. 그 내가 만져보면은 확실히 빠졌어. 그 빠진 게 서로 조직의 유기적 결합을 할 때는 지방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지방이. 여러분들이 주름이 바닥바닥 오는 것도 뭐요? 지방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균형 잡히게 예? 섭취를 하고 그다음에 적당한 운동과 적당한 사회 활동과 적당한 사회 활동 요런 것들을 해 줘야 젊게 살 수가 있단 말이야. 이 껍데기라도 예 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다 필요한 거지. 다 필요한 거지. 그것 하나만 절대적인 게 있질 않지. 절대적인 게 있지 않지.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느 하나에 꽂혀 가지고 막 생각을 합니다. 좋은 버릇이 아니죠. 균형 잡히는 게 좋겠지. 예를 들어서 내가 목 체질 같으면은 나는 반대쪽 무엇을 목하고 뭐하고 상극인데? 수하고 상극인가?
어. 난 그거 뭐 잘 몰라서 뭐 그런 정보는. 어. 하면은 뭐 상극인 것 불하고 상극이야? 뭐 그러면 하여튼 불 하면 열나고 좋지요. 뭐 불 때고. 뭐. 자, 아이, 나무가요. 물에 젖어 보세요. 얼마나 잘 타는가. 화력이 오래 막 마디게 쫙쫙 생기잖아. 젖은 나무가 예? 또 화력이 오래 탑니다. 오래 타. 마른 나무는요. 확 타고 말잖아. 그러니까 꼭 이게 일음일량이야. 하나 좋으면은 예? 하나 나쁘고 그런 거지. 뭘 갖다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는 거. 하니까 또 막 아유 잘 몰라서 그런데 요래 생각하면은 뭐 자기는 뭐냐면 요소의 주장에 빠져 있는 거지. 요소는 뭐라 그랬어요? 구성 요소라니까. 섞이지는 않아. 완벽하게. 섞여져서 다른 걸로 변화되지는 않는데 섞이지는 않지만 조화로운 게 좋다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6가지 요소가 뭐로 바뀌어? 18개로 지금 치환되잖아요. 18개로 봤을 때 안이비설신의 하잖아요. 여러분 안 보이면 좋겠어요? 안 들리면 좋겠어요? 맛 못 보면 좋겠어요? 다 살아있어야지. 근데 어느 것을 소홀히 할래요? 어느 것을 소홀할 게 어디 있어요? 이것이 다 우리. 그런데 내가 잘 안 보여. 안 보인다고 해서 체념할래요? 안 보이면요. 예? 듣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어떻게든 상쇄시켜야지. 예. 내가 보는 영역이 감퇴되었다고 하더라도 듣는 영역을 더 개발시키면 어떻게? 보는 영역의 감퇴를 상쇄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 결국 안이비설신은 조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화의 문제. 제가 그러잖아요. 지금이야 제가 말을 길게 합니다. 근데 저도 시간 지나면 말을 길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안 생겨요? 힘듭니다. 언어를 어떻게 끌어야 될지도 생각이 그런 시퀀스 반응을 못해. 예. 그런 시퀀스를 내 심리 안에서 가지질 못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단답해요. 짧게 짧게만. 짧게 짧게. 길게 말하면은 내 말을 내가 씹어. 근데 짧게 말해서 그냥 거기에 대한 충분한 알파 오메가 답을 딱 하면은 좋다 모르고 짧게 말하는 게 좋지. 짧게 말해야 돼요. 핵심만 이야기해야 돼요. 예. 짧게 말하는 것이 좋다면 핵심만 이야기하는 게 예 좋겠죠. 핵심, 요점 이렇게 이야기하는 버릇을 자꾸만 들이면 될 것 아닙니까? 핵심과 요점을 이야기하려면은요. 예. 이게 그냥 일반 한문 같으면은 핵심 요점을 짧게 이야기하겠지만은 부처님 가르침은 상대가 있고 상대하고의 대화이기 때문에 핵심 요소를 하려면은 오래도록 저 사람을 간파, 관찰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천착 알아야 핵심 요소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를 잘해야 돼? 말을 잘해야 될까? 살피기를 잘해야 될까? 살피기를 잘해. 눈치를 잘 봐야 된다고. 눈치 없이 나이 들지 말고. 아시겠죠? 살피기를 잘해야 됩니다. 자, 8번. 비구들이여 번뇌가 다했고 삶을 완성했으며 할 바를 다했고 짐을 내려놓았으며 참된 이상을 실현했고 삶의 조세를 부수었으며 바른 국익의 지혜를 해탈한 비구는 자연스럽게 이와 같이 설명할 것이다. 도반들이여 땅의 요소는 무아이며 땅 했잖아요. 땅의 요소. 우리가 땅 이야기하면 땅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지. 예. 근데 땅이라고 했을 때 그냥 땅을 지칭하는 것일까? 아니면은 땅이라는 것에 대한 성품을 이야기를 할까? 땅에 대한 성품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땅에 대한 성품. 땅에 대한 성품을 이야기를 할 때 땅은 단단한 것이 견고한 것이고 밑바탕이 되고 기반이 되는 것이지 라고 여러 가지 성품을 이야기할 수 있지. 근데 땅이라는 것이 예?
지 혼자 견고한 것으로 구성돼요. 안 그러면 땅이라는 것에는 물도 섞여 있어야 되고, 예? 불도 있고 바람도 있어야 돼요. 그것들이 다 어우러져 있는데 땅이 유독 단단한 것이 두각 나타낸 것을 우리는 땅이라고 부른다. 땅이라고 단단한 것이 두각 나타낸 것을 우리는 땅이라 부를 뿐이지, 땅 안에서 단단한 것만 있지가 않다는 게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 가면은 땅이 많아요, 물이 많아요, 바람이 많아요, 불이 많아요. 불은 확실히 어떻게 산불 나면 큰일 나니까. 들이다 칩시다. 근데 산불 날 가능성은 있으니까 불이 없다고 볼 수도 없죠. 산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바람이 없어요? 바람 있잖아요. 왜? 산에 가면 높으니까 바람 부지. 산에 가면 땅은 당연히 있죠. 산에 가면 물도 있잖아요. 그러면 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땅으로만 이야기를 할 것이냐. 땅이라는 것은 물, 바람, 예? 물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야 땅이라고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땅이라는 것이 무아라는 거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야? 아니면은 개념 정립을 해야 되는 거야. 개념 정립입니다. 땅이라는 것은 개념이에요. 땅이라는 것이 단단한 물질 뽑아 가지고 "요것만 땅이다."라고 추출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아니요. 땅의 요소라고 했을 때 더군다나 단단한 것에 대한 성품, 땅의 성품이라는 것은 소위 이야기해서 우리가, 예? 그 구성 요소 안에서 단단한 것 부분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따로 딱 떼어낼 수가 없다고. 그래서 무아라고 얘기를 한다. 무아라고. 그래서 단단한 것이라는 것은 개념이야. 개념. 우리가 땅 하면 단단하다라고 여기 있는 사람 다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관념을 가지고 있잖아. 그런 걸 우리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개념이라는 거. 예. 아니, 내가, 예? 여러분들은 찬물이 좋아, 따뜻한 물이 좋아, 그럼 미온수가 좋아. 했을 때 그거는 사람들의 관념에 따라 달라. 사람들이 마시는 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 각기 개개의 관념이 있단 말이야. 근데 목마르면 물 하면은요. 그거는 개개의 관념이야. 물이란 건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 되는 거야. 예. 필수의 개념이 되는 거야. 그 개념이란 말이야. 그 땅의 요소 하면은 개념이라고. 개념. 자, 그 이야기를 뭐냐면은 땅의 요소는 무아임에 있어요. 무아라는 것은 개념이라는 거야. 무아라는 것은 개념이라는 거야. 개념이라는 것은 마음속의 관념에서 무아라는 것은 요런 것이다라는 것을 상정한 개념이라는 거야. 근데 이 그냥 불교 공부를 좀 덜한, 예? 누군가가 무아를 체험했대요. 무아를 체험했다는 말은 타당할까 안 할까? 참 개념 없지. 무아는 개념이라니까. 그게 무아는 개념이기 때문에 체험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니, 우리가 숫자 1은 개념이란 말이야. 숫자 1은 체험할 수 있는 거야. 개념이야. 그거는 생각의 개념입니다. 무아라는 건 개념이라는 거야. 땅이라는 것도 개념이라는 거야. 땅이라고 해 가지고 분리시킬 수가 없어. 개념이라는 거야. 개념인데 무아도 개념인데 무아를 체험했다라고 어리벙벙하게, 예? 제목 잡는 친구가 있어서 내가 참 한탄을 하면서 '참 개념 없다. 공부 다시 해야 되는데' 무아는 체험하는 게 아니라 열반을 체험하는 겁니다. 무아는, 예?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열반을 체험하고요. 그래서 열반은 체험적 언어예요. 불어서 끈 상태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체험적 언어고 열반은 체험이라기 하기에 우리 뭐냐면 세속적 체험의 궤를 달리하기 때문에 증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증득, 깨달아서 얻는다.
증득이라 열반을 증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열반을 증득하는데 열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열반을 설명하기 위해서 갖고 온 개념이 뭐야? 무하다 말이야. 어느 쪽 구분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구분 못하면 이게 기초가 안 돼 있는 건데 사람들한테 이걸 설파하고 있어요. 기본도 안 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를 체험해야 되겠어? 열반을 증득해야 되겠어. 열반을 증득한다기엔 좀 부담이 되는가? 예? 에이, 참 고진이들. 그러나 참 보면은 속상합니다. 속상해. 그러니까 이 말을 쓸 때 이 말이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잘 모르는 거야. 마구잡이로 막 쓰면은 지난번에 내가 완전이라는 말도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죠? 있는, 있는이라는 말도 존재라는 말이거든. 예? 존재가 없다는 판에 쓴 있는이야. 그대로라는 그 말도 있는도 말도 안 되고 그대로도 말도 안 되고 그다음에 완전하다. 뭔 말인지 모르는데 너무 휘황찬란하게 났어. 이런 것들이 좀 속상한 부분인데 땅의 요소는 무하다라고 했을 때는 개념은 그 개념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야. 개념은 상대적이야. 그렇죠. 예. 개념은 절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개념은. 관념은 절대적일 수가 없어요. 관념은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관념이 있어야 그것에 대해서 표현할 수가 있잖아. 아는, 무아는 반드시 아에 대한 반대말이야. 상대말이란 말이야. 상대말. 상대말. 그 개념이란 말이야. 개념. 개념은 다 무아이지. 무아라는 이야기는 땅이라는 말은 수, 화, 풍, 공, 식에 의해서 땅이라는 개념이 우리는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구성을 제외하고 땅만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세상이 하나만 있다면은 하나만 있는 것이에요. 그게 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분별이 없어. 다이기 때문에 분별이 없습니다. 예. 하나만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없는 것이기도 하겠어요. 그것만 있다라고 했을 때는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만 있다면은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없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죠. 거기에는 어떤 인식작용도 생길 수가 없어요. 유일이라는 문제가 그렇단 말이에요. 무라는 것도 내가 인식할 수 있을까 없을까? 무라는 것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 있든 없든 간에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은 있든 없든 간에 마찬가지야 그거는. 양극단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예? 가르침을 할래 가르치려면 그게 말이 될까 안 될까? 안 돼. 유무는 대립적 관념입니다. 대립적 개념이란 말이야. 대립적 개념이란 말이야.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 그걸 몰라. 그러니까 구성 요소라고 했을 때 질소학분 공식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 세상에 이렇게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각 요소로 이야기를 했구나라고 알면 되는데 마치 그 요소가 대단한 것이냐. 하지만 그것은 무아이야. 와. 예. 그것이 하나가 고정된 나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땅의 요소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땅이 무아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봐요. 자, 첫째, 인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인습에. 두 번째, 잠재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세 번째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개념에 대해서. 개념이 무아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요게 불교 공부의 과정이라는 이야기예요. 인습. 내가 인습, 진리를 볼 수 있게끔 돼 있어. 진리를 말할 수 있게끔 돼 있어. 이게 다 빼떨어지게 돼 있어. 왜 삐뚤어지게 돼? 왜곡되게 돼 있어? 왜 그러냐? 그것이 잠재적 성향, 오온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 오온 때문에 지금 번뇌적 문제가 생겼다면은 번뇌적 문제의 결과, 번뇌적 번뇌의 잠재적 성향에 대한 결과가 오온이라면은 그 오온이 가져온 개념적 사회 개념의
내용은. 예? 그 개념이 요소로 그 개념이 독보적이야. 그러면 상대적이고 무아야. 상대적이고 무아라는 거예요. 요것이 기본 공부의 자료입니다. 불교 공부의 자료. 요것이 있을 때 진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8 번의 맨 아랫줄 읽읍시다. 또한 셋째, 맨 아래부터 셋째 줄. 또한 아르마리의 요소에 의지한 마음의 편견과,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개념에 의해서 편견이 생긴다니까. 견해가 편견이 생겨요. 우리의 편견은 내 직접 경험의 편견, 예? 직접 경험에서 그것만 옳다라고 하는 편견이 있죠. 어. 그다음에 간접 경험에서 사회적 편견이 있잖아요. 사회적 편견이 있습니다. 뭐 소위 이야기해서 예? 그냥 무슨 좀 못한 사람도 그 사람이 갑자기 명문대 나왔다면요. 눈이 번쩍 떠져. 이게 뭐야? 사회적 편견이지. 예. 잘못을 해도 예? 좋은 대학 나왔다면은요. 아유, 그럴 뿐이 아닌데 이렇게. 그럴 뿐이 그런 사람이었잖아. 근데 그럴 뿐이 아닌데 이것은 편견이죠. 편견이지. 이런 것들이 다 뭐냐니까 인식에 의한 편견이지. 예. 우리가 지, 수, 화풍 여러 가지 물질적 개념. 예. 여러분 땅이 좋아요, 물이 좋아요, 뭐야? 땅 좋지. 한 평에 얼마짜리 가지고 있는가 문제지 뭐. 수, 아니 나는 미네랄 워터를 먹을 거야. 어? 화, 우리 집에는 어떻게 따뜻하니 그냥 어? 누가 로망이라서 그냥 화목 있잖아. 불 때 가지고 그 남자들 그때가 빼치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벽난로에 쫙 태우면서 지내려고 하니까 벽난로는 그거 뭐야 연도 굴뚝을 높이 만들어야 됩니다. 굴뚝을 높이 만들어 가지고 인제 그래야 인제 나무가 잘 탈죠. 굴뚝이 해야 높아야 기화작용 해 가지고 막 쫙쫙 탄단 말이야. 기압차 때문에 타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집 거실이 층고가 높잖아. 층고가 높으니까 나무를 얼마큼 태워야 돼? 그냥 안 태우고 예? 화목난로는 폼만 만들어 놓고 보일러를 빵빵 뜨는데 어떻게 가스비가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많이 나와서 괜히 뚫어 놨다. 예. 이 로망이지 로망. 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들 다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견과 천착, 그다음 잠재적 성향을 부수고 탐욕을 빗바라고 소멸하고 버리고 완전히 놓아 버렸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해탈했다고 꿰뚫어 압니다. 자, 색수상 행식은 개인적 잠재적 성향을 이야기한다면은 요소는 개념은 사회적 예? 잠재적 성향에서의 개념화를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유신경 개금치를 타파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도반대로 이와 같이 나는 6가지 요소에 대해 이렇게 알고 보아서 지착 없이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했습니다. 그래서 해탈하는 3가지를 딱 먼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에 나올 거는 아니비설 신의가 나오겠지. 자, 아니비설 신의가 나오면서 이제 우리는 아니비설 신의가 딱 나오니까 당연히 안근, 이근 하면서 근자고 인드리아라는 것은 독보적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본 것에 대해서 들은 것이 영향을 미쳐요, 못 미쳐요? 들은 게 있다 하더라도 보면 끝납니다. 내 마음은. 아무리 뭔 이야기 들어도 어떡해. 보면 끝난 거지. 확인한 건데 뭐. 예. 그죠? 근데 남이 봤다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나는 예? 독보적이에요. 내가 들은 게 더 우선이야. 아시겠죠? 나는 독보적으로 본 것에 끝나는데 타자는요. 남이 봤다 얘기하면은 그것에 봤다고 이야기를 같이 해 줘요. 안 그러면은 내 들은 게 그 본 것은 의심하고 들은 것에 대해서 "아니라는데." 이렇게 해요. 봤다는데 아니래요. 이게 이유가 돼요, 안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의견이 대립된다. 그게 인드리아입니다. 인드리아. 인드리아라는 것이 독보적 영향력을 이야기한다고. 독보적 영향력을 이야기를 하면서 섞이지 않는, 예? 그 요소화되는 것이 뭐냐면 각 개체에서의 개인적 경험, 즉 또 이제 오온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지수학분 공식처럼 사회적 통념 개념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비설 신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다음 주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칩니다.